네, 반갑습니다. 개인수요분들 수익민입니다. 자, 오늘은 상법 개정 최대 수혜 2차전지 전고체 지금부터 상승합니다. 이 종목들만 크게 갑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민 채널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투자 정보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작성한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들 제가 여기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핵심 뉴스 거기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찮을 만한 그런 작업들은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제가 다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도 가끔씩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용해 보실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댓글창 상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거부권이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좌우를 떠나서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라고 있는 게 바로 상법 개정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법 개정을 처음에는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회사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다시 아들이 하고, 그리고 아들이 하던 사업을 또 이제 손자가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그런 그 오너에 대한 책임감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보다는 책임감 있는 오너가에 대한 그런 이제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뭐 2세 경영, 3세 경영 이렇게 들어오면서 물론 상속세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너무 주주들에 대한 그런 취급이 너무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실정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을 하면 알짜 회사들이 외국에 넘어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야 오너들이 주주들을 잘 챙겨줬으면 뭐 지금까지 이렇게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뭐 의견이 뭐 일방적이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상법 개정을 해서 이제는 주주들 또한 동반자로서 개 돼지가 아닌 동반자로서 이제는 주주 오너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감원장이 자리를 걸고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상법 개정은 우리 주식쟁이들은 반드시 이뤄내야 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이제 법안이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더 큰 화력으로 상법 개정을 적극 지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상법 개정한다고 주가가 올라가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PBR이 0.84입니다. 0.84. 다른 선진국들은 3.2예요. 평균적으로 3.2. 물론 이걸 넘어가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못해도 거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상법 개정이 되어서 더 이상의 뒤통수가 이렇게 남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믿고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대기업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요. 대기업 쪽으로 장기성 자금 넣지, 중소형주들은 외국인들이 웬만해서는 장기성 자금을 넣지는 않습니다. 왜냐?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제는 상법 개정이 되면 뒤통수 맞을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도 못해도 PBR이 2배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지금 거의 한 2,5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도 5,000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또 이제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저평가됐어요. 아무리 좋아도 2배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1.4배, 1.3배 이 정도 수준이었지 2배까지 안 됐단 말이지. 근데 선진국 평균, 우리나라도 OECD 뭐 끄트머리긴 하지만 나름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매우 후진국인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상법 개정 플러스 금융시장법 개정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우리나라도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선진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이슈는 바로 2차전지 분야잖아요. 근데 오늘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삼성 SDI에서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명분상으로는 중장기 성장을 가속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회사라는 것이 이렇게 뭐 돈이 없으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뭐 인원 감축을 하든가, 아니면 뭔가 뭐 월급을 줄이든가, 하여간 구조조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뭐 대출을 받든가 돈을 모아서 그러고 이제 사업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또 주주들 지갑을 털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사업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뭐 이미 사모펀드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그러니까 정보 부분에 있어서 좀 깨어있는, 정보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보다는 조금 유리한 그런 이제 투자 주체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전, 한 10일, 15일 정도 전부터 이런 흐름이 있을 줄 알고 다 빠져나갔네요. 특히 투신 같은 경우에도 한 이틀 전에 대량 매도를 했죠. 무려 600억이나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욕먹을 걸 각오하고 이렇게 유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삼성의 CDI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GM과 합작 법인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 시설 투자를 위해서 유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뭐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농화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말씀드릴 때,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나름 좀 기대를 하고 보셔도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전고체 배터리를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구멍을 메우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기술이 이 삼성전자한테 있습니다. 그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그 구멍을 메꾸는 그 기술을 이 삼성 SDI와 어느 정도 공유를 해서 삼성 SDI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면, 사실 전고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배터리 3사보다는 삼성 SDI가 훨씬 더 앞서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번에 유증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고체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삼성 SDI의 유증을 통해서 조금 더 부각이 되는 흐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전고체 부분은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그런 주요 트렌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할 거면, 이렇게 투자를 할 거면 그냥 이렇게 뭐 대출 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방법 써서 하지, 왜 자꾸 주주들 돈 털어가는지, 지갑 털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제 2차전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과거처럼 2차전지를 가지고 뭐 200%, 300% 이렇게 먹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접점 구간에서 계속 추세를 만들고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가 또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 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박스권이 이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매수 타점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괜찮은 애들 몇 종목 잡아놓으면 그래도 한두 달 안에 20-30% 정도는 상방으로 나오는 흐름들이 좀 보였거든요. 과거 제가 SBS 방송 나가가지고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완전 바닥권이 한 75,000원 자리에서 추천드렸는데 한 50% 정도는 반등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갑작스럽게 과대 낙폭이 나오면 추세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그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그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차트를 보시면 2차전지 ETF 차트입니다. 예, 최근 들어가지고 추세가 좀 형성이 되면서 저점과 고점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추세선이 이렇게 이제 라인이 형성이 되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세 라인 영역에 있을 때, 이 채널 안에 있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이탈하는 자리가 탁 나오잖아요, 그쵸? 이탈하는 자리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 이탈이 돼가지고 너덜너덜 할 때, 그때 이제 들어간다면 어차피 추세의 영역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주가의 특성상 어차피 2차전지 반악이고 추세 이탈이 나왔을 때만 잡아도 10%에서 한 3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한번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그래 이따가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트렌드 분석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래대금을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코스피로 봤을 때 지금 한 9조 7천억이죠. 그 다음에 코스닥 흐름으로 봤을 때는 6조 3천억입니다. 두 개 합치면 15조가 넘어가죠. 근데 1월달, 2월달 수준으로 봤을 때 그때는 거의 한 20조에서 25조까지 거래대금이 늘어난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좀 많이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한 15조 언저리에서 또는 15조 밑으로 빠지는 흐름에서 만약에 시장보다 더 빠지는, 시장보다 더 과도하게 낙폭이 나오는 이런 산업은 저는 좀 이제 주의 깊게 보거든요. 뭐 아니면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났을 때,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과열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보다 시장의 거래대금이 줄었을 때 시장보다 월등히 하락을 하면서 괴리가 발생하는 종목들은 그때서야 이제 저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이제 좋아하는데, 자, 이번 흐름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줄은 흐름이죠. 저번 달, 저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20조, 많게는 25조까지 터지던 그런 거래대금이 15조로 줄었습니다. 거래대금이 줄으면서 시장보다 하방으로 괴리가 커진다. 그런 종목들이 저는 관심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 시장은 0.28%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죠. 1.5%. 자, 그런데 2차전지 보니까 2.3%나 빠졌네요. 자, 코스닥 종합으로 봤을 때 1.59%나 상승했는데, 자, 2차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2%나 넘게 빠졌습니다. 이거는 시장보다 과도하게 빠지고 그리고 괴리가 좀 크게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2차전지를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툭 이탈을 한다. 추세 이탈이 나온다. 그때부터는 정찰병부터 시작해서 본매수까지 한번 분할 매수 과정을 거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서 다시금 추세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거기서 몇백 프로를 노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20%에서 30%. 나는 뭐 조금 덜 욕심 없이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뭐 10% 정도만 노려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뭐 2차전지 부분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방지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국회에서 2차전지 포럼을 해서
배터리 소재 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도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기금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 미국판 인플레이션 방지법도 우리가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2023년도부터 최소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그런 국가에서 추출되거나 처리되는 또는 북미에서 재활용되는 그런 핵심 광물, 그런 광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협력을 맺은, 미국과 FTA 협력을 맺은 국가의 광물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40%죠, 그렇죠? 지금은 40%인데 2027년도 이후에는 80%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배터리 소재는 중국산을 씁니다. 근데 중국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안 돼 있죠. 그러면 2017년도에는 미국산 광물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미국산 배터리를 못 쓴다는 거예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우리나라라든지 또는 뭐 일본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에서 나오는 그런 배터리 소재를 써야, 그래야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또는 미국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는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바닥권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까, 제가 몇 종목 골라봤습니다. 자, 일단은 대주전자재료죠. 실리콘 음극재. 자, 요것도 이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나노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엔캠. 자, 엔캠 전해질, 그다음에 뭐 첨가제 이런 부분들이 제조하는 회사고요. 자, 이것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마찬가지.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 황화 리튬. 사실 전고체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배터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소재, 이제는 배터리가 이 완성품 관련된 2차전지 완성품 관련된 종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자, 레이크 버터리 요 같은 경우에도 특수 소재 개발하고 있죠. 전고체 및 반도체 특수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재 관련된 종목들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이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사실 2차전지 산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미 중국한테 먹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옛날에는 뭐 중국산 LFP 배터리가 뭐 거리도 안 나오고 뭐 그리고 뭐 위험하고 뭐 그렇게 쓸데없다,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힘 못 쓴다, 우리나라 배터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LFP 배터리도 이제는 안정성도 크고 이제 거리도 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 품질이 가격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적으로 가성비로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중국산 핵심 광물을 못 쓰게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산 광물을 못 쓰게 하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좀 받을 확률이 크다, 그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5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 흐름을 좀 이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자, 대주전자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는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추천해 드렸었죠. 자, 여기서 추천 들어가지고 한 50% 정도 상승했는데 다시금 또 밀렸습니다. 살짝 밀렸죠. 자, 요런 부분에서 다시금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ETF 차트를 보고 2차전지 추세 흐름에서 이제 좀 이탈이 나오는 흐름이 발생을 한다. 그럼 한번 그때부터는 좀 공략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주전자재료를 공략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가격대는 한 이제 9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9만 6천 원대부터 정찰병 뿌리고 그다음에 본 매수는 9만 원 밑으로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노 신소재 보도록 할게요. 자, 나노 신소재도 지금 과대낙폭 이후로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이죠. 자, 이 박스권 흐름 하단 구간에 들어간다. 그 박스권 하단 구간이 한 6만 2천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대를 보니까 한 6만 2천 원, 6만 3천 원대네요. 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고점 대비 7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만한 구간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엔캠. 자, 엔캠도 마찬가지. 엔캠도 최근에 많이 빠졌죠. 지금 고점 대비에 78%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먹자. 30만 원, 35만 원. 여기까지 먹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바닥에서 잡아서 이렇게 탁 올라오는 요런 흐름. 요런 자리들을 노리자는 거예요. 요런 자리들. 자, 2차전지 요런 자리들 노려서 요렇게 먹고, 요런 자리들을 노려서 요렇게 먹고, 요런 것들을 노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괜찮다. 엔캠은 지금 공략하기 굉장히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자, 이 종목도 제가 이제 강조 많이 드렸던 종목이죠. 여기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벌써 한 2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눌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지공에 지지를 받고 바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좀 기다리셔가지고 웬만하면은 요 구간 이탈하는 자리, 웬만하면 한 45,000원, 요 자리가 제일 괜찮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정찰병 보낸다면 한 48,000원, 48,000원 자리에서 정찰병 한번 보내보시고요. 본 매수는 한 44,000원, 그 다음에 한 4만원대까지 열어놓고 매수를 하신다면 또 긍정적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전고체는 어떤 빅테크 기업이든 다 도전을 할 것입니다. 네, 근데 그 황한 리튬계 그 부분으로 다 도전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자, 레이크 머트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것도 강력하게 상승한 이후로 이렇게 눌리는 흐름이 좀 나타나는데, 자, 이 종목도 웬만하면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웬만하면은 한 14,000원, 14,900원, 14,900원 밑으로 해서부터 공략을 하시고 한 13,000원대까지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흐름을 한번 보면 일단은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금투 보험 투시는 팔았네요. 근데 연기금이 또 매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메이저 기관들이 이탈하는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다. 최근에 뭐 개인 투자들이 좀 매수를 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2월 말 꼭지에서 들어왔네요. 그쵸? 예, 꼭지에서 지금 현재 개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는 지금으로서는 좀 이제 손절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자, 나노 신소재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로 하다가 지금 오늘은 매수에 들어왔네요. 자, 개인들의 매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오늘은 개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 투신 쪽에서 한 20억 정도 순매수를 했네요. 자, 시가총액이 8천억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20억이면 나름 큰 금액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은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죠. 자,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하는 타이밍, 자, 개인들이 한 3거래 정도 연속적으로 매도하는 타이밍이 나오면 자, 그때 진입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들고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연기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고 있고 투신도 3거래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또 매도를 했네요. 자, 그래서 기관 팔고 외국인 사고 개인 사고, 개인들 물량이 좀 부족한 그런 흐름입니다. 연기금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자, 요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하다. 눌리면 눌릴수록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될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 최근 들어가지고
개인들이 좀 매수를 연속적으로 하긴 했는데, 자, 오늘은 또 연기금이 또 크게 들어왔습니다. 자, 레이크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한 9,800억 수준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한 2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나름 그래도 괜찮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수급적인 부분들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강조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더 살펴보자면, 제가 강조를 드렸던 요 종목들은 이 중국의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차피 2017년도가 되면 중국의 소재는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중국의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요 기업들 좀 이제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승민 채널이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주요 뉴스들과 관련된 종목 이렇게 제가 데이터 다 뽑아서 여러분들께 항상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등의 가속도라고 해서 제가 직접 작성한 전자책이 있습니다. 세력주 편, 그 다음에 거래량 편. 여러분들 그 두 개의 자료만 잘 공부를 하셔도 거래량과 차트 패턴 부분에 있어서는 마스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투자 데이터를 시각화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종목들 매수 타점도 간혹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함께 공부를 해서 다 함께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2,600명이 넘게 이용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만족해 주신다고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고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자면요. 자, 이런 식으로 댓글창 있죠. 댓글창 보시면 여기에 텔레그램 링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링크를 터치하시고 밑에 채널 입장하기라고 이렇게 6시 방향에 있거든요. 그거를 터치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입장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상법 개정과 그 다음에 삼성 SDI의 유상증자, 그 속에서 강조된 2차전지, 그리고 전고체, 그리고 중국의 공급망에서 대체할 수 있는 요 기업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앞으로 2차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수익은 조금 이제 무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다른 종목들 상승할 때 하락하는 요 흐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서 한 20-30% 정도의 그렇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타점을 잡아보자는 취지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